끝없는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3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쿠팡의 노동 문제를 다뤘었는데 네. 그 한 달 뒤에 이번에는 쿠팡의 시장 질서 문제, 공정거래 문제를 또 다루게 됐어요. 먼저 이동경 기자가 이번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기획 의도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부장님이 공정거래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이번 회차가 이렇게 담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큰 주제를 어떻게 잡힐까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있었는데 좀 세밀하게 좀 더 들어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자들 얘기를 집중해서 다룬 회차고요. 이게 사실 물류센터 취재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취재하면서 망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쿠팡의 시스템은 물건이 오고 이렇게 배송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보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눈에 이제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물류센터만 가지고도 너무 할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조금 다음 회차 때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의외로 너무 쌓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쌓인 얘기들은 제가 뭐 없던 얘기를 취재를 통해서 발굴해낸 게 아니라 정말 켜켜이 쌓여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소비자들의 피해가 아닌 판매자들의 피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정하건대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세상 밖에 많이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 피부에 딱 닿지 않는 얘기 밖으로 드러나는 건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어야 밖으로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데 네, 그 그렇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수면 위로는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뭐 저기 물류센터에서 일도 나왔습니다만 그때 그 시청자들 반응 중에서 저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얘기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 저 정도까지는 줄 몰랐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 정도까지라면 물류센터에만 과연 이전 쿠팡의 어떤 행태가 그렇죠. 있었을 것이냐. 그 다른 유통의 과정, 판매 과정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 거의 상당한 추론이에요. 네. 사실 뭐 이제 지난 방송 때 쿠팡 관련해서 이제 직접 잠입 취재도 하고 그래서 댓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뭐 이동경 기자 상 줘야 된다 뭐 이런 뭐 댓글도 많았는데 예 받았습니다. 네, 상도 받았고 이달의 방송 기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쿠팡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지금 뭐 어쨌든 가장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핫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사회적 감시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일단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먼저 한국 기업이다 아니다 뭐 이게 지금 계속 첨예했는데 쿠팡 측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 어쨌든 아주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네요. 애써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아이템을 다루기 전에 뭐 그 데스크와 또 부장과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이게 경중을 따져본다 다루만 하느냐.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 얘기로 얘기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예.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거 국정 논란을 촌스럽게 따지는 게 맞냐. 그런 시작점에서 했는데 이제 저희들의 그 망에 포착이 된 거죠. 바로 이제 그 상장날 유독 태극기를 강조하는 그 모습, 그 박수치는 모습 뒤로 성조기와 나란히 걸린 태극기, 그렇죠.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걸린 태극기, 타임스퀘어에서 나붓기 그 저기 전자 전광판에 나오는 태극기, 그리고 하나를 못 들었는데 그날 상장 장소에서 봤더니 이 임원들의 여기에 마스크. 대통령님이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국가 행사 때나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그 상장 장소에서 그 외국인 임원들까지 전부 다 여기다 이렇게 작은 태극기 모양의 마스크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국을 강조한다면 정말 한번 따져보자. 뭐 장소, 위치나 뭐 임원 구성진이나 돈은 또 우리 뭐 자본이라도 좀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봤더니 뭐 보신 대로 사실 큰 관계가 없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가장 쿠팡의 적자로 힘들어할 때 뭐 조 단위대의 돈을 그렇죠.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뭐 익히 뭐 워낙 많은 뉴스에 나왔던 사실인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거 일본 기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좀 있었어요, 그죠, 쿠팡이. 취재를 하다 보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사실은 추정하건대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한 건 2019년 그 일본 불매운동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이 상당히 이제 이건 일본 기업이다. 그렇죠. 불매하자. 예, 그런 소프트뱅크의 얘기가 많이 돈이 다 있었거든요. 들어와 있는 거다. 예, 예. 그때도 뭐 쿠팡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문제들이 좀 그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 김범석 대표죠? 네. 이제 의장입니다. 의장. 아, 의장이죠. 의장. 의장. 대표 아닙니다. 의장. 예, 의장이죠. 예. 그 영어 인터뷰에서도 엄청나게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 뭐 한강의 기적, 뭐 이런 아까 인터뷰 내용도 좀 나왔었고, 네. 뭐 60년 만에 뭐 이렇게 발전한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을 뭐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니라 보면 뭐 말 바뀌면 한국 강조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장난 반, 뭐 진단 반으로 전달을 한 게 그날 보면 이제 CNBC의 그 방송의 미국 진행자가 김범석 대표를 굉장히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당신 사업 지속성 있어? 이거 적자 탈피할 수 있겠어? 주주들 뭐 지켜줄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데 이제 그 김범석 의장님이 굉장히 이제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처음 들었다가 끝에 가면 답이 이렇게 약간 그 질문하고 별 관계없이 끝나요. 네, 그걸 네, 계속 네.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동문서답한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네. 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되게 신기한 게 꼭 한국 얘기뿐만이 아닌데 그 강하게 이제 몰아붙였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정돈이 잘려나간 깔끔한 영상본으로 지금 유튜브에는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아, 풀 버전이 아니고 예, 것만 풀 버전.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더 보고 싶으면 풀 버전을 찾아보셔야 되는 그런. 찾으면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쿠팡이 이렇게 한국 기업이다라는 거를 상장할 때부터 강조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런 한국 마케팅에 사실 국민 정서에 많이 호소한 거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쿠팡이 밝힌 거에 그 근원이 있죠. 99%의 매출이 한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이런 한국 기업이 아니다 이런 정서에 부딪힐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저로서는. 네. 지금 이제 쿠팡 측의 입장은 일단 주식회사 쿠팡은 한국에 있죠. 한국에 있다, 송파에 있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저희한테 그렇게 밝혀왔고, 근데 다만 이 주식회사 쿠팡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쿠팡 LLC, 지금 INC로 바뀐 네. 회사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한국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미국 증시에 우리 기업이 상장할 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뭐 이런 곳에서는 그 얘기 있었어요. 얼마나 그 기업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그쵸. 증시에 상장을 했냐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비난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취재를 해본 결과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 회사는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미국 회사였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미국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등기가 돼 있는 주도 델라웨어주라고 미국의 이렇게 기업들의 본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아, 세금이 싸다면서요? 네, 법인세가 세금이 싸고 또 규제가 굉장히 덜한 곳입니다. 미국의 첫 주여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곳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쿠팡을 100% 소유한 미국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한 회사는 미국 회사가 맞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 구성도 김범석 의장도 뭐 한국인은 아니고 그렇죠. 그죠? 한국인이 아니죠. 한국계라고 봐야죠. 한국계 미국인. 네. 네. 그 애당초에 우리 이동경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그냥 국적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영업 활동도 한국에서 하고 뭐 서비스도 잘 하고 그렇죠. 또 뭐 세금만 잘 낸다면 일자리도 만든다고 하니까요. 꼭 네. 사실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싶은 진짜 주제는 그럼 정말 한국 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죠. 그걸 따져보자는 거죠. 네. 그렇다면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또 이동경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저는 정말 오늘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아이템 위너라는 거였죠. 예, 와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물건을 팔아요. 제가 이 펜을 팝니다. 그래서 펜 사진을 잘 찍었어요. 그래서 요거 3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댓글, 펜이 절반쯤 썼는데 잘 안 나와요. 저희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뭐 심지어 뭐 환불 및 교환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펜은 그런 펜이 아닙니다. 그래서 쫙 해놨어. 이만큼의 데이터가 쌓여서 자 이걸 팔고 있었는데
요 펜과 완전히 똑같진 않으나 모양이 비슷한 펜을 이동경 기자가 290원에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펜으로 인식을 해서 제가 사진 찍었던 거, 그 다음에 댓글들에 제가 일일이 이렇게 가가지고 고객 응대했던 것까지 다 그냥 이동경 기자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 그렇죠. 그 허이로 아나운서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품명을 정할 때 일후 컴퍼니라고 뭐 제목까지 예를 들어 다루셨다고 네.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290원에 같은 상품도 아니고 비슷해 보이는 상품을 이렇게 제가 악심을 먹고 아니면 돈을 이거 잘 팔리니까 내가 가져가 봐야지 하고 그 매칭 연동을 시키면 넘어올 때는 이루 컴퍼니라는 그 허이로 아나운서의 다루는 그 상품명까지도 그대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상품이 온다고 생각하죠. 네, 가격이 싸졌다 네, 정도로만 그대로. 생각하겠군요. 저희가 이제 다룬 사례는 다른 상품이 오는 그렇죠. 이제 네. 뭐 전혀 좀 유사 상품이 오는 사례를 다뤘는데 사실 이 제도 자체는 같은 상품을 그렇죠.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했다는 그런 논리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더라도 약간 문제는 있어요. 이게 계속 마진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1원이라도 더 싼 사람이 제일 위에 노출이 되다 보면 다 가져가니까. 다 가져가니까 이런 게 과연 맞느냐. 사실 다른 업체들도 다른 쇼핑몰들도 물론 이렇게 경쟁을 최저가 유발하기 경쟁을 위한- 하긴 하죠. 네, 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면 거기 그 제도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니까 승자 독식에 있는 거예요. 뺏기면 매출 자체가 이제 안 나오게 나오겠죠, 만드는 당연히. 거지. 노출의 기회를 없애버림으로써 이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불침번을 팀장하고 선다고 이제 그렇죠. 그 팀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딸이에요, 딸이. 되는. 그분의 따님인데 아, 가족이. 근데 가족인데 딸하고 아버지하고 딸이 2시간마다 번갈아 가면서 날을 세면서 그 가격 당번을 보는 쓰고 거예요. 가격이 더 떨어졌 날에 그걸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얼마가 떨어졌다 그랬었죠 아까. 39,900원짜리가 네. 26,000원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 하룻밤 가격 경쟁에 쿠팡의 반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싼 거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뭐가 문제야? 구매자 할수 경험이라는 있어요. 네, 쿠팡은 근데 이제 판매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구조를 형성해 놔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쿠팡의 반론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쿠팡은 가격과 고객 경험이 우수한 판매자의 노출을 우선시하고 고객 경험이 낮은 판매자들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대부분의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쿠팡의 새로운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 고객 경험으로 경쟁하고 싶지 않은 일부 판매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왔어요. 고객들에게 좀 더욱더 좋은 가격으로 제공해드리고 싶었는데 판매자들이 일부 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 뭐 이런 경쟁하고 식인 싶지 않은 거네요. 판매자들이 있다. 뭐 근데 이런 이제 정도의 그 말에 좀 말씀. 어폐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판매 경험이 없는 저희가 가격만 조금 낮췄더니 바로 저희가 다 그렇죠. 가져왔죠. 다 가져올 수 가져왔죠. 있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판매 좋은 후기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과는 사실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게 그 실험 결과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도입 취지가 뭐 쿠팡 입장에서는 신규 판매자들을 계속 끌어오는 게 목표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길은 열어줘 놓고 사실은 해명이나 이제 뭐 반론 같은 거는 이게 단순히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쌓아온 이력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가격 1원짜리 1원만 낮아도 뺏어가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저희가 뭐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그냥 가져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30분 딱 기다리니까. 결국 그냥 가격이 결정적인 거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물론 거기서도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 다른 우리나라 쇼핑몰들, 그러니까 저 쿠팡처럼 플랫폼만 제공하는 그 쇼핑몰들도 판매자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하죠. 뭡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노출 기회를 완전히 거의 박탈하다시피 한다는 거고요. 버튼 왜냐하면 버튼 다른 하나 안에 판매자 버튼을 숨겨놨죠. 눌러야 쿠팡에선 보이지만 적어도 타 경쟁 업체들은 상품을 눌렀을 때 그래도 그 리스트를 그냥 그대로 보여는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중에서 가격이 제일 낮은 걸 이거 보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 사람을 볼 때 다른 판매자 버튼을 일부러 눌러서 하지는 않거든요. 이거 소비자가 누가 누르겠습니까? 화면에 떠 있는데.
그것도 버튼도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이런 기사들 나왔었잖아요. 그 최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배송료 빼고 그렇죠. 그 최저가를 일단 잡아놓고 배송료 넣었더니 그 위에 판매자보다 오히려 비싸지고 그렇죠. 뭐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경쟁에 만든 문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일선상에 볼 기회는 주는데 타 사이트들은 여기는 굳이 한 번을 더 누르고 들어가서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그걸 누르는 소비자는 없다. 뭐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간단히만 더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이제 그 기존 판매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궈놨던 것들을 그대로 이 과정에서 위너가 새로 됨으로써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미치겠대요 진짜 그분들 하는 얘기가 복장에 터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델 저기 돈 줬죠. 그다음에 사진 촬영 비용 다 찍었지 냈죠. 뭐 했지 손편지 써서 일일이 댓글 달아서 했는데 그게 다른 판매자한테 그대로 가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환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라온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 입장은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손편지가 제가 진짜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잘해보기 위해서 들였던 모든 노력이 이런 싸게 올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그렇죠. 이 모든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가 그냥 써버리는 걸 보면 기존 판매자 입장에서 이거 속이 뒤집어지죠. 그렇죠. 네. 자, 이게 하나의 큰 그 줄기였고 네. 또 하나가 대금을 늦게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어렵게 또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팔았는데 이제 그 판 돈을 받는 데까지도 또 정말 고개를 이렇게 여러 번 넘어야 되더라 뭐 그런 내용인데 정산 얘기입니다. 정산.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으면 뭐 판매 대행을 해주면 정산이 판매 시점하고 딱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알겠어요. 근데 늦어도 너무 늦다. 네. 2달 이상 걸리던데요. 그다음 이제 이게 50일 정도? 로켓 배송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정상 기간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 대략적으로 로켓 배송하는 건 한 50일 정도 네. 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켓 배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쿠팡에서 먼저 사가지고 창고에 놔뒀다가 네. 보내기 때문에 빨리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사이트와의 가장 차별점이 사실 그건데 네. 미리 사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미리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미 줬어요. 네. 왜냐면 뭐 100개 줘라. 그럼 일단 그렇죠. 납품을 했는데 그 돈을 안 주면 그 다음 물건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출 받고 돈 빌려서 물건 새로 사서 다시 보내고 또 그 돈은 또 묶여 있고 50일 있다가 들어오면 그걸로 겨우 메꾸고 뭐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도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마냥 웃질 못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매출이 커질수록 묶인 돈도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는 재고가 빨리 빠지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 또 넣어놔야 되는. 그렇죠. 그쪽에 이제 그게 다 돈인데. 네, 쿠팡의 주문량도 늘어나겠죠. 잘 팔리니까 좀 더 몇 개 넣어놔라.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쿠팡이 사실은 이제 각종 재고 부담 같은 것들을 다 져주는 그런 일종의 이제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돈은 어쨌든 잘 팔려서 이렇게 떼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금방 배송을 해주는 건데 물건 넘어가놓고 돈이 뭐 거의 만 2달을 꽉 채워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뭐 이제 달로 치면 3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현금 회전이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네. 이게 사과시는데. 3월 말에 내가 납품을 했다고 치면은 4월 지나고 5월 중순이니까 3월 한 20일경 넣었으면 50일이 지나면은 그렇죠. 5월에 받는 거네요. 이게 달수로 석 달이 되는 거네요. 꼭 3월 말로 안 잡으셔도 네. 3월 중순 정도에도 5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쿠팡 입장도 이 부분은 저는 사실 공감은 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미리 사놓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 테이킹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보관 네,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환불에 대한 처리까지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돈을 안 주는 거였어야 돼요? 이게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 관련법이 없었습니다. 대규모 유통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영역인데 네네. 그동안은 이 쿠팡의 로켓 배송 방식이 직매입 방식이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직매입에 대한 환불 규정을 정의한 대목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3월 24일 날 그 대규모 유통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대목이 이제 그 직매입에 대한 정산은 60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쿠팡은 그게 법을 3월 잘 24일에 지키고 통과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그래서 쿠팡이 저희한테 보내온 반론도 네. 최근에 개정된 대규모 유통법은 직매입 방식의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은 이미 이보다 더 짧은 정산 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뭐 마냥 이제 늦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별다른 얘기는 못 하는데 이제 딱 법이 생겨서 우리는 법보다 빨리 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우리가 법 어겼니?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3월 24일에 통과됐으니까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쿠팡이 계속 이렇게 정산 주기를 가져갈 거냐는 조금 이제 저희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정산 주기가 이렇게 늦다 보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은 오히려 정산 주기를 극단적으로 당기고 있죠. 네. 거기에 좋은 판매자들을 맞습니다. 잡아오려고 하는 거군요. 로켓 배송이 아니라 로켓 정산 이런 이름을 붙여서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판매자들을 확보하는 양질의 판매자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플랫폼들이 이 쿠팡이 계속 이런 정산 주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또 시장이 해결을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좋아요. 뭐 정산 좀 늦는 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실 게 당연한 거지만 제일 저는 아까 약간 좀 분노에 찬 스튜디오에서 그 정도까지 약간 톤이 좀 올라갔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아니 내 받을 돈을 돈 내고 빌려주게 하면서 이자를 내가 내는 건데 마치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먼저 받으세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놨으니 돈 급하시면 여기서 땡겨 쓰시고 우리가 나중에 주면 다시 갚으세요. 이건 정말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내 돈을 돈 내고 빌려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받을 같아요. 돈을 내가 판매자들은. 이자를 내고 빌려야 된다는 게 이게 이자가 싼 것도 아니죠. 요즘 4.8%였나요? 네, 4.8%입니다. 아니 어디 뭐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시국에 상당한 금리고요. 이제 물론 어떤 돈을 그 정산을 받는 게 무슨 돈을 1년 만에 받을 돈을 뭐 이렇게 미리 받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4.8%를 다 한 대출 기간은 짧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장사를 하루 이틀 할 건 아니니까 1년 동안 어떠한 이 규모의 돈을 그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예요. 연리 4.8%가 그 돈에 대해서는 그렇죠. 맺혀 있는 거죠. 네. 이제 황당하다는 거예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요. 줄 돈을 안 주고 있는 쿠팡 입장에서는 그걸 금융비용이 계속 이자가 붙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용.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거 안 받고 있는 판매자들은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 네. 이게 과연 우리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은행이야말로 정말 그 쿠팡이라는 곳과 이렇게 거래를 터서 그냥 이자 수입 그냥 완전히 앉아가지고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판매자들 소상공인들이 자금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무조건 땡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거 대출을 할 뭐 가능성이 한도가 높아서. 빛의 속도로 빠진다면서요? 그냥 잘 팔리는 상품인 거죠. 표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강 신청처럼 한다고. 그 이제 직원이 3명짜리 그 클릭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3명이 다 이렇게 그 접속을 하고 제자리에 2시 반이 되면 그게 이제 그 열린다는 거예요. 그 신청이 네. 대출 신청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 무슨 대학생들 표현에 그렇게 하셨어요. 대학생들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광크를 한다고. 예. 그분이 그 돈에 막 메일도 보여주셨는데 그냥 읍소가 그냥 말을 못해요. 추석 때 지금 막 너무 힘든 상황이 된다. 그 전에 뭐 받아야 되는데 미치겠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대출권을 왜 이렇게 계속 한도가 맨날 날아가냐. 그때 뭐 은행 바꿔서 해보세요. 뭐 이런 답장 왔다고. 은행 바꾸는 게 사업하는 사람에게서 이게 쉽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이중고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가격 경쟁에 완전히 내몰려 있고 그야말로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어서 이 수익률이 낮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연 4.8%의 이자로 정산금을 땡겨와야 된다면 그것도 1년 딱 따져보면 4.8%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상당한 금액. 그러면 그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진짜 마이너스 또는 제로 수익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매년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쿠팡에서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요. 들어가면 또 뛴다고 또 그게 그 항상 그런 점점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잘 그렇죠. 나오니까요. 그런 얘기들 하시는 많이 팔리니까. 많이 팔린다고 이게 돈을
쿠팡에서 잘 벌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이제 착시라는 표현들을 자기들끼리 쓰시더라고요. 많이 팔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 예, 저는 그래서 떠났습니다. 뭐 이런 글들도 많이 있고. 쿠팡이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의 모델을 굉장히 많이 이제 카피를 해서 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좀 주목해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PB 상품 진출입니다. 자체 브랜드. 네, 자체 브랜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잘 팔리는 또 꾸준하게 나가는 뭐 마진이 좀 적더라도 꾸준하게 나가는 제품들을 쿠팡에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실제 경쟁력을 다른 소상공인들이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걱정이 돼요, 저희가 볼 때. 사실 PB를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템 위너 거기에 상당수를 쿠팡이 가져갈 수 있죠. 쿠팡이 그냥 아이템 그렇죠. 위너인 거죠. 네. 왜냐면은 일단은 전에 이제 그런 마트나 유통 쪽에서 PB 상품들을 많이 만들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었냐면 뭐 우유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 마트 우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사실 우유랑 경쟁을 하는 곳은 대기업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PB 제품들이 들어오면 음식도 이미 진출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은 뭐 중소기업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계속 납품하고 싶으면 그럼 우리 PB로 계약해 줄 테니까 단가를 그럼 좀 더 깎아서 들어와. 그럼 우리 거 PB로 받아줄게. 그렇죠. 이걸로 많이들 지금 들어갔잖아요. 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온라인이 훨씬 더 그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죠? 그 파급력이 더 클 수 있어요. 네. 아까 성장형 앵커께서 하신 얘기 중에 야 적당히 해야죠. 그러니까 정도 이윤 추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업한테. 근데 어쨌든 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꾸 한국 기업이라고 하신다면 판매하시는 분과 소비자들 모두가 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생각이 제가 우리 부장께서 이제 뭐 아마존 얘기도 꺼내시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사실 지난 뭐 지난해 여름부터 해가지고 제가 쿠팡을 벌써 이제 3번째 다루잖아요. 배달도 그렇죠. 했고 물류센터 일도 했고 이제 판매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 사주라고 해야 되나 기업 총수인 김범석 의장도 한번 뭐 내용들도 취재해보고 하는데 항상 취재를 하다 보면 그 근원에서 아마존을 마주해요. 제 취재가 이게 그 뭐야 이건 한국에 왜 없어? 뭔제도야? 막 검색하면 블로그도 검색해보고 막 판매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뭐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존이 항상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시행하고 있는 갖가지 제도들이 알고 봤더니 아마존에서 한번 했던 아마존 걸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그 한국의 아마존의 얘기가 정말 그냥 뭐 겉모습이나 이런 게 뭐 대규모 유통업체라는 점에서 닮은 게 아니라 정말 각종 제도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한국에 이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그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해보지만 한국 특성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충돌이 잦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단적으로 그 아이템 위너 제도만 봐도 아마존이 이제 바이박스라는 제도, 아마존도 똑같이 이제 1등 상품만 하는데 이제 아주 똑같은 동일한 단일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가격 경쟁이 아니라 아까처럼 보면 그 유사 상품이 들어갈 여지도 많고 막 우리는 자영업 비율도 높아가지고 온갖 그 소상공인들이 이것저것 만들어서 시장에 정말 장터 같은 거잖아요. 공간만 인터넷일 뿐이지. 그래서 그대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별다른 고려 없이 제도를 그냥 쭉쭉 가서 카피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좀 쿠팡이 좀 새겨 듣고 제도를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것만큼은 닮지 않길 바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노동자의 안전과 이제 결국 사망까지도 아마존을 지금 닮아가는 모습이어서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너무 좀 속상하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스트레이트 했던 동경 기자랑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참 2월달에 방송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이에 또 세 분의 노동자가 이거 정말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저부터도 조금 이거 뭐 막 논란이 덜했다고 해야 되나? 막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정말 많은 거예요. 쿠팡 아니 배송- 한 달, 예. 2달이 채 안 됐을 때 3명의 노동자가 지금 사망 사고가 네, 난 네. 건데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거 엄청 큰 문제예요. 이거. 근데 지금 예. 동경 기자 말이 너무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버렸어요. 너무 둔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 자극에 반응하는 걸 역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치값이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특히나 쿠팡. 이게 뭐 무슨 지금 택배 기사 세 분이 뭐 여기 회사 저기 회사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택배 물류 노동을 하는 쿠팡 노동자 세 분이 한 달 사이에 뭐 막 하루 차이 나고 그래요. 이 세 분들 사이에서는 그 하루 차이 나는 분도 계세요. 뭐지? 뭐지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접촉은 또 상당히 어려웠고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참 가서 이제 또 이동경 기자는 일을 뭐 하루지만 어쨌든 또 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상하차 이쪽이 진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지난 취재 때 뭐 층 얘기도 뭐 해줬고 그랬는데 우리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를 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취재 때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검진이라든지 대부분의 이런 그 기업들이 건강검진 이런 거에서 정확하게 위험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는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 입장문이나 뭐 이런 형태가 항상 그렇게 그런 반박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게 왜 법적 항상 책임을 쿠팡에서 져야 될 나오는 수도 모든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업의 일이라는 거는 뭐 좀 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진실한 마음으로 좀 잘 알아보겠습니다. 내용들을 잘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뭐 이런 톤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항상 그래요. 고의는 뭐 우리는 법을 지켰고 고의는 사실은 법보다도 훨씬 업무 강도가 낮은 상태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추측이나 뭐 왜곡을 삼가해달라. 쿠팡은 뭐 우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맨날 왜 등장해 갑자기 물류센터 그 임직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 이런 교과서적인 틀 그들의 교과서적인 틀을 볼 때면 무너집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노동조합이 없어서 사실은 이 조합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뭐 일부 뭐 쿠팡맨들 같은 경우는 조합이 결성되기도 했지만 또 아마존 얘기로 돌아가는데 아마존에서 이제 지금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쿠팡도 뭐 좀 이런 상황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려면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 스스로 찾는 움직임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2월달에 보도했을 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계약직이어서 조직화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것도 어쩌면 맞아요. 쿠팡이 그런 혹시 노동자들이 조직화될까봐 계약직만 상당수를 많이 쓰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재계약이라는 미끼를 계속 놓고 당근이자 채찍인 그렇게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게 쭉 보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정말 쿠팡이라는 기업이 물론 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사실 노동자나 다른 자기와 관계된 어떤 파트너들을 쥐어짜는 데는 정말 머리가 좋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해냈을까? 근데 그게 정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감탄이 나올 수밖에 근데 없어요. 그게 또 아마존에서 많이 왔다. 또 이동균 기자의 취재 결과. 그래서 꼭 첨언하고 싶은 게 아마존이 노동자들이 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걸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이거는 쿠팡이 꼭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범석 의장은 대외적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 해명 내지는 뭐 국감 증인도 정말 한 번도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이게 농구하다가 다쳤다는 뭐 다친 분 억지로 뭐 나오라고 하기는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만은 조금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맞습니다. 이동경 기자도 사실 취재하면서 이제 쿠팡 측과도 이제 어쨌든 계속 그쪽의 의견들을 받아 보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지금 벌써 지금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 플랫폼 전문 기자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원치 않았던 길을 이제 걸어오면서 예. 상도 바꾸고 좋잖아. 예. 그러나 어쨌든 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몸집이 커지는데 반해서 법이나 제도가 규율하고 조율하는 것들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 현장에는 자본이 가장 이득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고 남아 있다. 그래서 빨리 언론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감시와 견제를 하고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얼른 돼서 불공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동규 기자가 얘기해준 그 자본이 빨아들이는 건 돈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 피땀 눈물. 네. 인간의 노동력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 정말 조금 함께 좀 커나갈 수는 과연 없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네. 전자상거래 앱입니다. 쿠팡이 네. 사실 그리고 엄청난 성장을 했고 이제는 단순히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 그 안을 구성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이동규 기자 진짜 고생 많았고요. 예. 쿠팡에서 물건 본인은 사요? 안 사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차가 좀 있는데. 아니, 진짜 안 샀어요. 아니 사실 저도 아니, 이제 조금, 지난 네. 방송에서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저도 그 로켓 배송은 앞으로 시키지 않겠다. 근데 저도 그거 5천 얼마? 뭐 이거 저도 탈퇴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어제 기사 나왔던데요. 그거 공짜 가입 안 해도 로켓 배송 해준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나는 호구였어? 아니 이제 어제 기사예요. 앞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뭐 급한 물건이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새벽에 누군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까지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좀 여유 있는 물건들은 한 3, 4일 전에 주문하시고 여유 있게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거 다시 한번 조금 권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야지 또. 할 건 해야죠. 이런 거죠. 이거 왜 매번 할 때마다 맨날 까먹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네. 저희 스트레이트 방송요 채널 구독, 좋아요, 그다음 뭐요? 알림 설정. 알림 이거 설정 할 때 다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바보가 되지. 본방사수까지 다시. 구독, 알림 설정, 아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가 제일 먼저. 아니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이트 채널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왜 후배들이 이것만 시키면 바보가 될까?